이번 기수 제가 라이브 보고 조금 아쉬웠던 마음이 드는 게 여자 출연자들 영숙님은 만나는 사람 없다고 했어. 근데 정숙님 만나는 사람 있고 순자님 만나는 사람 있고 영자님 만나는 사람 있고 현숙님은 뭐 짝사랑하는 사람 있고 옥수님은 그러니까 벌써 지금 6명 중에 4명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옥수님은 그 전까지는 DM이 많이 왔었는데 DM이 뚝 끊겼대. 그러면 그 전까지도 아쉬울 게 없었던 상황이잖아. 근데 왜 나왔어? 그거는 둘 중에 하나겠지. 일단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왔겠죠.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DM이 뚝 끊긴 이유는 영호 씨를 보고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설프게 다가왔던 사람들은 딱 정리를 했겠지. 근데 옥수님은 또 나와서 하는 말이 DM 많이 주세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영숙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나는 솔로를 통해서 사랑을 찾고자 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시장을 넓히고자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쳐갔다는 생각이 들더라. 어떤 기수보다도 더 많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고,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남자들도 계산기 특집이었고 여성분들도 계산기 특집이었긴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번에는 결과적으로는 계산기를 두들기다 보니까 리버스 된 모습을 보인 것도 있지. 그리고 이 남성분들이 굉장히 남성성보다는 그 전형적인 의미의 그 여성성을 굉장히 장점, 무기로 가지고 있는 영철님조차도 실은 그랬잖아요. 되게 여기서도 엄마 같은이라고 불리잖아요. 삼촌 같은이라고도 표현되지만 엄마 같은 사람이란 말이지. 그렇고 남성들은 전체적으로 그랬고 여성분들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숙님을 제외하면 다들 뭐 연애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매력적인 사람들이고. 근데 저도 책을 쓰는 게 그게 뭐 경제적인 이유로 쓰는 건 아니죠. 책은 솔직히 돈이 안 되는 일이긴 하지. 내가 이런 지식을 남긴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긴 해. 현숙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짝사랑하는 사람이 순수하게 있어서 한 거겠지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조심스럽지 않다. 좀 지기 싫어하는 표현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첫 번째는 사실인데 조심성이 없었다. 두 번째는 난가 효과 유발. 세 번째는 여기서 지기 싫은 마음.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나 세 가지가 뭐 적절하게 섞여 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은 두 번째 가능성이 왜 떠올랐냐면 광수랑 산책을 하면서 항상 영호를 사랑했잖아. 영호를 목표로 삼았었잖아요. 한의사라는 걸 목표로, 영호를 목표로 삼았었는데 광수랑 대화하면서 나는 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건 없어. 어쩌면 너일지도? 라고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호에게는 너밖에 없어. 광수에게는 어쩌면 너일지도? 영철에게는 아잉아잉 너도 같잖아. 하지만 나는 아직 너를 마음에 두고 있어.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번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윤숙님이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냥 여성 출연자분들이 다 뭐 4명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1명은 DM 주세요로 결론을 내렸다는 게 그냥 그래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겹쳤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는 솔로를 방금 보고 라이브를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게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딱히 연인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이번 기수는 결과적으로는 진정성이 떨어지는 기수가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영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모르고 나왔던 것 같아. 그냥 나는 솔로에 대한 학습이 전혀 없는 상태로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영수 씨가 그 계산기만 두드리던 영수에서 사랑을 깨닫고 메타인지가 돼서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성장하는 그렇게 됐기를. 현숙이 욕망 가득한 20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래도 열심히 살았네 그러면서 또 얻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겠지. 영수가 5년간 연애를 쉬고 나온 거네. 살짝 그 못쏠 기질이 있지. 그러니까 영수가 연애를 못했을 것 같진 않은데 연애를 했어도 약간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수가 상철보다 순진해. 영수는 계산기를 엄청 두드리는데 그렇게 날카롭고 노련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숙에 대해서도 상철은 정숙을 보면서 얘는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겠는데 진실성이 없는데 얘가 말하는 거에 비해서 그만큼 가지진 못했구나. 부장급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시니어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상철은 정숙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 실은 영수는 의심 못해. 모든 게 진실이고 이 사람의 커리어는 대단한데 그걸 포기하고 한국에 와? 이것이 사랑인가? 나는 이 사랑에 보답을 못하나? 영수는 그런 면에서 상철보다도 실은 그 계산기가 고도화되지 못하다. 그러니까 주판에 가깝지.
주판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주판이 계산기보다 빠르던데. 아무튼 그냥 비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수는 하루 종일 주판은 두들기는데 계산 속도는 느린 것 같아. 고도화된 계산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뭐 영호나 영철, 상철 지금 계산기가 다 공학 계산기란 말이야. 그런데 영수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에 비해서 좀 순진한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정숙 씨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없었다? 뭐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최소한 상철은 그랬단 말이지. 영철도 그 신발 구두 주걱 그 장면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잡긴 했는데 저걸 의도적으로 영철님이 했을까? 그것도 조금 좀 궁금하고. 영호님도 상당히 계산적이었던 그런 과거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온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방송에서 내가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나의 세포들이 인정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 이번에 영철님도 예를 들어서 순자와 1대1로 데이트할 때 쏟는 순자를 향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잘 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근데 영철님은 순자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철의 삶도 있고 주변 사람들 챙기고 그렇게 활달하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랑 있을 때는 또 잘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면 괜찮은데 순자는 나만의 기사이길 바래. 근데 영철은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하는 게 달랐죠. 그러니까 주위에 영철보다 나은 남자 많겠죠. 많겠지. 근데 영철 씨가 그 개사를 발라주던 그런 모습으로 순자 주변을 지키고 항상 그렇게 에너지를 순자에게만 쏟고 그렇게 순자를 항상 이렇게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라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지켰다면 그랬다면 잘 됐겠지. 근데 영철도 순자가 그 정도까지가 아닌 거야. 순자도 영철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고. 모두의 키다리 아저씨인 거잖아. 영철은 모두의 엄마로서 식사를 차리고 사람들에게 뭐 김치찌개를 끓여주는 게 목표야. 순자는 그 같이 요리를 하는 일종의 데이트를 하고 싶었지. 그때 영철은 어땠어? 약간 알겠고 좀 기다려. 나 요리해야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때 영철은 순자의 마음을 얻고 싶은 상황에서도 내가 사람들에게 요리해주는 것 이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순자는 그거는 요리는 대충 하면서 나랑 얘기하면서 데이트도 해요. 이게 중요했고. 근데 이게 나는 솔로 나라에서도 이랬는데 나가서는 어떻겠어? 영철은 주변 사람들 챙기는 게 중요했겠죠. 아니면 자기의 삶이 중요했겠지. 순자가 그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왜 나랑도 만나? 나랑 있어줘. 뭐 너 원래 자상하잖아. 근데 그거를 영철은 항상 해줄 수는 없었을 거란 말이지. 영철은 만났을 때만 집약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거고 서로 원하는 것과 해줄 수 있는 게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영철 씨는 회평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용우가 그 세상의 경험을 하고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잘 더 큰 게 영철인 게 아닌가 나는 솔직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면 위에 백조는 고고하게 떠 있는 거지. 수면 발 아래에서는 엄청 헤엄치고 있어도 그런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요리를 해주고 그런 모습 난 너무 멋진 거야. 그런 모습 난 이렇게 남들에게 요리해주고 헌신하는 이런 나 싫지 않아. 그런데 그런 요리를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순자가 말을 끼워오고 막 들어오면 거기서 흐트러지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순자에게 대응을 못하고 그게 자기 삶에도 적용이 됐을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이번 기수는 정말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기수 마지막까지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좀 한 획을 그은 기수가 아닌가 싶어요. 재밌었어. 그러니까 불안령이 남 눈치를 보는 거는 약간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보지? 저 사람은 지금 나를 혹시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라면 약간 회피형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멋있는 나를 만들어 놓고 어때? 자 봐봐. 이런 내가 있어. 그래서 그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 멋진 모습이지.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들의 시선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거지. 원래 이제 불안정 애착, 회피랑 불안 모두가 물질에 과하게 집착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회피형은 이제 좀 말 그대로 우아한 나 그런 걸 연출하기 위한 거에 더 포커싱이 돼 있고 불안형은 나의 부족함을 내가 못났음을 가리기 위한 것에 조금 포커싱이 돼 있죠. 계속 회피를 해가다가 회피를 할 때는 좋아. 그러니까 좋다기보다는 내 안에 고통이나 이런 거를 외면할 수 있으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셈 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느 순간 쌓여가지고 좀 폭발을 하게 되는. 그래서 뭐 그게 어떤 사람은 뭐 공황장애 같은 게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광수, 영자, 현숙 파트예요. 이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잖아요. 너무 좋았다, 너무 심했다, 그리고 중립,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투표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투표는 한쪽으로 몰리거나 중립에 몰리거나 해. 근데 지금 보면은 중립이 제일 적잖아. 이런 게 되게 극단적으로 지금 평가가 갈리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1대1 하실래요? 그랬는데 현숙이 아니 됐어요. 됐어요 그냥 저는. 그러면서 안 했을지도. 영자가 영철하고 데이트를 할 때
자기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인 거 봤죠. 영자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영자는 실은 광수의 태도를 좋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면에서 영자 입장에서 광수의 태도를 되게 싫어할 사람이 있어. 좋아할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영자는 그걸 좋아했을 거야. 광수를 말리는 사람도 많고, 아예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영자가 실은 광수를 눈치를 주는 장면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영자 씨의 특성이고, 광수는 그런 모습에서 해야 될 행동을 한 거지. 그게 영자의, 어쨌건 영자도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타인을 배려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여성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남성분들이 한 명씩 지나가는, 이 정도면 뭐 산악자전거 한번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첫 번째로 이제 지나가는데 광수가 영호보다 철벽을 안 쳤냐라고 생각하면 영호보다 철벽을 쳤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생각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현숙은 머리로는 영호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솔로 나가면 좋은 직업, 엘리트 직업, 변호사든 성공한 아나운서든 의사든 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나도 만날 거야. 나라면, 나는 솔로에 나가면 거기에서 가장 화려하고 1등일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거고, 나는 그러면 뭐 마치 뭐 다른 기수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날 거야. 그러면 머리로 타겟팅 한 사람은 영호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영호 씨가 자기소개하기 전에 뭐 끌렸다고는 하는데, 근데 데이트 자체는 광수랑 데이트가 좋았어. 현숙 씨는 뭔가 그렇게 엘리트인 사람을 유혹할 정도로 이렇게 상대가 계산기를 돌렸을 때 그 계산기의 필터를 걸을 수 있을 만큼 뭔가 노련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광수 내면에 두 자아가 있다고 치고, 사업가의 자아와 공대생의 자아가 있다고 쳤을 때 사업가의 자아의 필터에는 안 걸려. 그러니까 필터로 걸러져 버려. 근데 그 공대생, 이성에 대해서 좀 미숙하고 오빠 폭격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입장에서는 분명히 넘어올 수 있단 말이지. 근데 현숙은 지금 영호와의 데이트는 그래서 현숙이라는 그 개인으로 생각했을 땐 재밌지 않았어. 광수랑 데이트가 재밌었던 건 사실이야. 그래서 마음은 광수에게 좀 더 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굳이 따지자면. 광수를 사랑했다, 막 그렇게 보내준다,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진짜 끌렸던 건 영호보다 광수가 아니었을까? 근데 영호는 처음에 멋있다, 어른스럽다. 그런데 막상 나랑은 어울리진 않고 같이 있을 때 재밌진 않고 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하루를 남겨놓고 그래도 내가 마음이 간 사람이랑 한 게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게 그래도 현숙에 대해서 좋은 해석. 이거를 나쁘게 해석을 하자면, 그래도 데이트를 할 때 오빠 폭격에 당했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 사람은 내가 흔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옥수는 무섭는데, 옥수는 이제 완전 영호 일편단심인데 영자는 영철도 있는 것 같았고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하는, 저는 이 말을 생각하지 않지만 얼굴 합이라는 면에서 영자와 광수 좀 안 어울리는데 그건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주관적인 해석,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광수 단호한 성격이죠. 너드 딱 이런 느낌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되게 무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이게 나는 솔로가 어떻게 보면 너드들의 현실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팩폭을 팩폭인지 모르고 날려. 그리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그 다른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쪽 부류의 사람들은 막 그런 걸 입에 달고 살아.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 딱 그런 사람보다 그냥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진짜 너드들은 이렇게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실제로 고집이 있고 확실하게 그 0, 1 이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게 확실한 사람들이 많아.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보면 너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데, 만만한 구석이 있는 건 사실이야. 오바 폭격에도 당하고. 근데 완전히 만만함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확실히 단칼에 쳐내는 게 있어. 그래서 현숙님은 근데 움직이지 않았죠. 영어보다 광수를 선택한 건 머리보다 그래도 마음이 시키는 걸 선택한 거라는 하나의 가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가설은 그 옆에 있는 영자와의 결속이 좀 더 약해 보인다 라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호는 어른스럽고 단호한 사람인데 광수는 무르고 오빠 폭격에 당하는 사람이라고 현숙이 오해했다. 그럼 뭐 세 가지 가설이 존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순자님과 영철님 갈 때도 현숙님은 움직이지 않았고요. 뭐 이렇게 두 명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니 이제는 뭐 광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광수는 지금 머릿속에 이제 영자 생각밖에 없죠. 영자 생각밖에 없고 마음속에 1순위에서 바뀐 적 없고, 두 번째 데이트에서 확고해져가지고 같이 동물원 데이트를 하면서, 근데 그 영자가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솔직하다는 거는 양날의 검인 것 같고, 광수는 모든 거를 다 맞춰주고 퍼주는 또 그런 성격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서로를 충족시켜줄 수가 없었을 수 있겠지. 엘리트 중에도 예를 들어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번에 20기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나온 분들이 그래도 전체로 엘리트였는데 그분들이 똑같은 걸 원하지 않잖아요, 보면. 20기의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수성가하고 자기 그런 뭐라 그래야 돼, 학벌 이런 걸 굉장히 성실도 이런 거를 따지는 그런 엘리트가 있는가 하면, 뭐 국의 광수님도 엘리트인데 국의 광수님처럼 그렇게 좀 세상에 대해서 부딪혀보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사람의 어떤 진실성 그런 부분들을 더 따졌었고, 근데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성실함을 따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성실함 그리고 진실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가장, 뭐 엘리트라고 굳이 따지니까 하는 말인데, 결국 가장 크게 따지는 포인트는 진실성 포인트일 거예요. 얘가 지금 내 앞에서만 이렇게 구는 건 아닐까? 얘가 혹시 나의 직업이라는 갑옷을 원하는 건 아닐까? 얘가 나의 직업이라는 이런 부분을 자기 걸로 만들고 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는 두려워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진실성, 겉보기에 그냥 이건 그냥 포장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터에서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여성을 좋아하냐라고 하면 그거는 뭐 1000명이면 1000가지가 존재하는 거지. 근데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포인트는 더 있는 거지. 속는 것을 결정하고 내 것을 뺏기는 걸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것, 그런 것을 이 사람이 내 앞에서의 진실되지 않은 모습이 내가 현혹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당연히 그렇겠지. 광수는 영자를 굉장히 확고하게 해서 영자의 마음을 이제 얻어야겠다. 광수가 생각했을 때 영자와의 관계가 조금 늦게 시작한 감이 있죠. 3일차 정도에 서로가 처음 데이트하지 않았나? 그때 한복 입은 데이트에서, 그때 랜덤 데이트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3일차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광수 입장에서도 지금 조급해. 영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조금 쉽지 않거든. 영자도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에요. 광수랑 있을 때 재밌어, 좋아. 근데 광수랑 있을 때는 뭐 광수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영철과 있을 때는 광수랑 데이트 좋았는데 광수랑 할까? 광수 혼자 짜장면 먹네? 진짜 미안한데? 이런 마음 때문에 불편해. 그래서 영철과 데이트에서는 불편한 마음은 다 드러냈고, 근데 문제는 사회에 나와서 보면 광수 이외, 여기서는 지금 옵션이 별로 없다 보니까 광수 혼자 둔 광수, 그리고 광수와의 데이트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느껴졌지만, 밖에 나가서는 뭐 그게 조금 달라졌을 수 있겠죠. 랜덤 데이트에서 광수와의 의외의 케미를 보여줬고, 첫 데이트에서 쌍방의 호감, 현숙 씨가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 폭격이 제대로 먹혔었죠. 광수의 마음이 분명히 현숙에게 흔들렸던 건 사실이야. 근데 실은 현숙에게 마음이 가장 흔들렸던 사람 중에는 영철도 있어. 그래서 당연히 뭐 영자 씨는 광수를 쫓고요. 그리고 현숙도 광수의 뒤로 옵니다. 그렇게 뒤에 현숙이 오는 걸 알고 눈을 아주 질끈 감죠. 이때 무슨 영웅분색인 줄 알았어. 이게 슬로우로 잡아줘. 스틸컷으로. 자, 여러분들 광수 표정 3초간 관람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영자도 민망해하고요. 광수는 지금 영자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영자가 조금 사람을 눈치 보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자가 의도하는 건 아닌데, 영자 씨는 자기가 재밌으면 엄청 재밌어요. 웃기면 엄청 웃어. 근데 안 웃기면 안 웃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당연할 것 같지. 근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조금 재미없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안 웃잖아. 그럼 내가 눈치 보여서 다음에 개그를 칠지 말지 두려워져.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어떤 면에서 그거 재밌다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더 좀 어필을 해주고 리액션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생겨서 눈치를 덜 보고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돼. 그런 부분에서 영자 씨는 좋게 말하면 자기 감정에 있어서 너무 솔직하고 투명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영자 눈치를 조금 보게 돼. 싫을 때는 싫은 걸 티를 내고, 좋을 때는 좋은 걸 티를 내지. 짜증날 땐 짜증 걸 티를 내고, 그리고 내가 굳이 내가 왜 짜증나는지를 얘기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때 오하면서 엄지 내리면 그게 뭐 한두 번은 재밌지. 한두 번은 재밌는데 이제 항상 그런다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상대가 이제 울면서 막, 너는 왜 내가 뭐 무슨 말만 하면 우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뭐 공투사야?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이 죽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떡할라? 폭발해. 그런 것도 이제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죠. 주변에 사람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협업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 피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좀 있을 수 있겠죠. 광수 입장에서는 지금 영자랑 이게 확고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옥순과 영호는 꽤 확고하단 말이에요. 지금 옥순 씨가 팔짱도 끼고. 근데 광수 입장에서는 영자 눈치가 보여.
영자는 진짜 좋아야 좋은 티를 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자 같은 분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 기본적으로 뭐 키도 크고 외모도 약간 좀 차가운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이 좋을 때는 또 너무 좋은데 싫을 땐 너무 싫어. 이러니까 자꾸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쥐락펴락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그런다 보니까 이 사람을 대하기가 어려워지지. 현숙과의 어젯밤 데이트에서도 영자님한테 집중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선택 전에도 영자뿐이다라는 거를 밝혔는데, 근데 이런 게 오히려 현숙 입장에서는 광수가 나를 그래도 더 신경 써주네, 나랑 얘기를 했네, 지금 저렇게 영자뿐이라고는 하지만 나한테 말도 걸어주고, 그래서 선택하게 됐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선택을 하는 거는 실은 조금 고집이고 승부욕이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광수 입장에서는 조금 뭐 화날라면 화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날 선택 전에 거절한 건 광수만 거절했을 거란 말이야. 광수만 거절했는데 광수한테 가는 건 광수 입장에서는 얘는 도대체 무슨 심보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 선택 전에 영우도 거절 안 했고 영철도 얘기 안 했고 광수만 가서 나는 영자뿐임을 얘기를 했는데 광수 입장에서는 아니 나만 가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오는 거지? 이게 광수 입장에서는 빡친 게 아닐까? 현숙이 보기엔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아 얘와 영자가 그닥 탄탄하진 않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봤을 때 내가 가장 공략 가능한 대상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광수라는 판단이 더 서서 간 거고, 그러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너는 네 생각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더더욱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물론 광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 광수의 생각은 정말 온전히 영자 눈치를 본 거라고 봐요. 근데 확실히 딱 현숙은 자기가 생각하는 1, 2, 3위가 존재하고 그 밑으로는 안 보네. 아니 그럴 거면 상철한테 굳이 계란 후라이 그건 왜 한 거지? 그냥 그 안에서 내가 자존감이 내려가니까 누군가의 대우를 받고 싶었겠지? 지기 싫은, 그 순간에 영숙에게 지기 싫은 마음이 있었고, 현숙은 기본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심하다. 저게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중요한 부분.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책을 내는 것도 내가 어떤 책을 쓰고 내가 이 책을 얼마만큼 열심히 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대형 서점 이런 게 중요하다면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서 뭔가 눈에 띄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두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도 현숙이 광수를 선택을 했죠. 근데 현숙은 가장 아쉬움이 남는 사람, 생각이 서로 엇갈렸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면에서는 물론 광수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현숙 인칭에서 생각해보면 아, 광수는 우리는 아쉽구나. 될 뻔했는데 나의 어떤 실수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 아침의 거절도 실은 이게 8회차, 9회차로 이렇게 이번 기수가 이렇게 쭉 나왔다면 아침의 거절 장면도 제대로 잡아줬겠지. 그러면 아, 현숙이 광수의 말을 저렇게 오해했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집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숙 입장에서 광수가 제발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나 영자한테 1대1 데이트하고 싶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랬으면 안 갔어. 근데 그 정도로 현숙 씨가 느끼진 못했겠지. 현숙 씨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하지. 근데 광수는 광수 입장에서 솔직히 오지 마세요. 나 영자랑 1대1 데이트 좀 하게. 나도 좀 결혼 좀 합시다. 나도 연애 좀 하자.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래. 이렇게 했다면 안 갔지.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솔직히. 현숙에게 좀 아쉽다. 좀 우리가 엇갈린 부분이 있다. 이제 그 정도로 하니까 현숙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진심으로 나에게 호감이 있었던 사람은 광수뿐이네. 나에게 호감이 있었던 사람을 내가 한 번의 장난으로 이 사람을 놓쳤네. 그 실수를 되돌리고 싶다. 이렇게 돼서 광수 쪽으로 갔고, 그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 아, 그래도 마음은 광수에게 움직인 건 사실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데이트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현숙 입장에서는 뭐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데이트해보고 싶다라는 건 아이가 떼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야. 왜냐면 광수는 어제 저녁 오늘 아침까지 거절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굳이 광수한테 갔던 건 타인이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이 가능할 것 같고 내가 아쉬우니 선택을 했다. 현숙의 결국 스불제기네. 스스로 불러온 재앙은 맞아. 그러면서 아, 또 저게 싸웁니다. 영자 또 2대1 데이트라고. 순자는 이제 영자랑 데이트를 해봤지. 2대1 데이트를. 그래서 영자는 그냥 나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고 광수는 현숙과 조금 먼 자리로 위치를 했죠. 그리고 영자가 두 여자와 먹게 된 소감은 어떠세요? 이게
광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드릴까? 아유, 두 여자랑 먹게 돼가지고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칭찬? 덕담? 아니지. 너 이 새끼 어떻게 했길래 지금 두 여자가 너랑 밥 먹게 됐냐? 지금 똑바로 처신 못해? 나 좋다고 지금 매달려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두 여자랑 먹게 되고 아주 좋네? 그렇게 들릴 거 아니야? 광수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지. 근데 압박이 여기서 이제 시작됐어. 압박을 받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압박이 있어. 봐봐. 여기다 나와. 광수가 진짜 결정적으로 압박받은 장면이 있어.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 오는 길에 데이트 메뉴 찾았는데 이러면서 현숙이 와가지고 데이트 메뉴를 찾았다고 해. 누구랑 누가 찾았어? 누구랑 누가 데이트 메뉴, 여기서 우리가 누구야? 영자랑 현숙이야. 영자랑 현숙이 데이트 메뉴 코스를 둘이서 의논해가지고 찾았대. 그런데 영자가 안 오고 현숙이 와가지고 우리 좀 찾았는데 이러면서 고기 먹자고 해서 영자님이 영자 얘기를 현숙이 전하고 있어. 광수한테. 영자는 뭐 여기 어때 이리 와봐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현숙 걸어가고 뒤에 광수 따라오고 영자는 봐봐. 저 뒤에 보여요? 저 뒤에 저기서 걸어가고 있어. 영자가 현숙한테 아까 같이 서 있을 때는 영자가 광수 옆에 서 있었는데 영자가 현숙이랑 오면서 현숙한테 난 고기 먹고 싶어요. 뭐 그러니까 현숙이 와서 그 얘기를 전하니까 지금 광수 입장에서는 영자가 지금 마음이 상했구나, 삐졌구나 라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영자가 실은 저게 모르겠고 1대1 데이트 짜증난다. 이게 영철과 1대2 데이트 할 때 그렇게 가만히 있던 거랑 실은 똑같은 태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광수 입장에서는 아까 둘이랑 먹으니까 어때요? 라고 거기서부터 벌써 압박받았는데 지금 여기서도 눈치 보여 안 보여? 광수 입장에서는 지금 영자 마음을 얻어야 돼. 영자 마음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지금 어디 정했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현숙이 정해가지고 영자랑 의논해가지고 정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자 입장에서는 됐고 니들끼리 해. 이런 거 다른 기수에서 본 적 있죠. 됐고 야 니들끼리 그냥 놀아. 약간 영자는 이런 마인드란 말이야. 여기서 만약 광수가 지금 이렇게 둘이 얘기하고 선택해가지고 가고 이러면은 영자는 가가지고 영철과 데이트 2탄 나오는 거야. 뭐 니들끼리 정해서 좋겠다 이렇게. 왜 고기도 왜 현숙님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근데 지금 광수는 그러니까 영자 눈치가 지금 엄청 보여. 근데 여기 괜찮다고 해가지고 정했고 영자는 지금 다른 길로 해서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랑 그냥 들어가 버리고 있어. 광수랑 와가지고 셋이서 정하는 거 지금 싫은 거야 지금. 현숙한테도 짜증나고 이런 상황을 만든 광수한테도 짜증나고 지금 짜증나는 상황에서 그런 짜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여긴 솔로 나라지 그래 얘기하자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영철과 1대2 데이트에서 그런 장면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가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서 같이 해. 근데 나는 말했어 현숙님한테. 광수랑 말하기도 싫어. 솔직히 광수가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 난 됐고 광수랑 말도 하기 싫어. 그냥 난 현수한테 말했어. 이렇게 되니까 영자는 광수랑 만약 1대2 데이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광수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잖아요. 영자님이랑 광수님 최종 선택 안 됐어. 그러니까 광수님은 실은 할 수 있는 걸 한 건 맞아. 지금 광수가 만약 거기에서 현숙을 대놓고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 영자의 이런 태도는 끝까지 유지가 됐을 거고 선택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이제 영자 눈치를 봐가면서 어디 정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영자를 그래서 불러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숙은 그래도 찾아와서 찾고 얘기를 했는데 영자는 모르겠고 니들이 알아서 해. 됐고 야 1대2 데이트 내가 나가긴 나가는데 내가 진짜 솔로나라 바깥이었으면 원래 안 나가. 근데 진짜 내가 나가긴 나가는데 존나 빡치네. 이게 지금 영자 마인드거든. 씨발 존나 빡치네 지금. 내가 1대2 데이트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지금 영자 그런 마음을 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되게 애를 썼고. 그러니까 영자를 불러내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네. 지금 광수랑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광수는 영자 기분을 풀어줘야 되는 게 지금 1순위잖아요. 어쨌건 영자와 최종 선택이 돼야 되니까 영자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확고하지 않거든. 이럴 수가 아까 또 말했는데 하면서 해명을 하잖아. 그러니까 광수가 이제 불편하냐고 묻지. 조금 불편하지. 당연히 뭐 불편하지. 영자는 지금 불편함을 온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불편함을 표현하면서 나가서는 나는 더 불편할 것 같다. 불편함의 그 의지를 확고하게 하고 있지. 국가대표 불편녀가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광수가 쫄아 안 쫄아. 그러니까 광수는 밥 맛있게 먹고 영식님 위해서 빨리 들어오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빨리 들어오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광수가 이렇게 톡톡 이렇게 치고 오거든. 뭔가 배려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해주니까 이제 영자가 일단 알았어. 너 지켜보겠어. 너 지금 왓칭 유.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됐고, 근데 이게 조금 그 다각도로 보긴 해야 되는 게 광수는 광수대로 영자 눈치를 보고 있고 영자는 영자대로 광수의 어떤 처신이나 이 상황 자체가 짜증나는데
지금 이 현숙에 대한 평판도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여러모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영철이 광수한테 사과하거든. 근데 영철이 광수한테 이 사과하는 과정에서 사과하는 이유는 광수가 지금 영자 눈치를 보고 있고 영자의 차갑게 식어버린 모습을 영철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챘기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아까 현숙님한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실제로 들어보면 현숙님한테도 아니야. 내가 아까 거기한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러라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폭탄 돌리기 같이, 미안하다, 내가 폭탄이 그쪽으로 갈지 모르고 미안해, 기폭 장치를 그쪽으로 보내버렸네. 현숙님의 평판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 이게 마음 가는 사람한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영철님이 해명을 해. 현숙이 그쪽으로 간 거에 대해서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가게 해서 미안해. 현숙이 너를 선택하게 해서 미안해. 선택 못 받아서 짜장면 먹은 사람한테 미안해, 내가 그 분한테 무슨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너를 선택 안 해서 네가 짜장면을 먹었네. 이거는 사과할 수 있어도 미안해,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너를 선택했네. 너를 선택하게 해서 미안해. 아니 도대체 현숙이 평판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선 죄야. 현숙님이 사랑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 현숙님이 사랑을 표현하게 내가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한 게 미안한 일이 돼버렸어.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이 초반에는 영철님도 광수님도 현숙에게 호감이 있었거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그 진정성을 주지 못했다,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현숙이 보여주지 못했나? 아니면 이분들이 느끼지 못했나?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현숙의 평판에 대해서는 광수와 영철이 많이 주고받았거든. 영철이 현숙과 데이트 한 번은 그래도 더 해봐야지라고 고민하다가 아니야 됐다 접어버린 거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광수와의 대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수는 방금 영자님 따로 불러서 얘기하긴 했어요. 현숙 때문에 나 눈치 보여 죽겠네. 영자님한테 따로 불러가지고 내가 영자님이랑 지금 잘 돼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지. 그래서 편하게 빨리 먹고 오자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현숙님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돼버렸어. 그렇게 1대2 데이트를 나가게 됩니다. 영자 시크하게 가운데 타세요. 그렇게 1대2 데이트하고 2대1 데이트 했냐는 말에 이제 영자는 해봤다고 하고, 그리고 현숙은 2대1 데이트 안 해봤다고 하니까 영자는 처음인 게 맞아요, 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러면서 영자가 2대1 데이트를 그렇게 많이 했나? 어쨌건 처음에 그 영철을 고르면서 1대3으로 차를 타고 왔었고, 근데 그거는 지금 현숙은 1대1 데이트, 그러니까 2대1 데이트가 처음이라고 말했으니까 그건 포함하면 안 되지. 영자가 1대2 데이트가 또 있었어? 그거 한 번밖에 없었잖아. 엄청나게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광수랑도 1대1로 했잖아, 데이트. 그런 면에서 지금 눈치를 주는 거지. 근데 영자님 마음은 알겠어. 지금 광수에게 마음이 움직일랑 말랑, 그리고 이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궁금한데 막상 있을 때는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철이랑 데이트를 할 때는 광수와의 데이트가 막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또 시큰둥하고, 내가 지금 이 아저씨랑 있으려고 지금 내가 광수와 재밌는 데이트 포기하고 왔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영자도 내가 지금 광수 때문에 목매는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또 1대1에서 내가 지금 얘한테 지금 현숙이랑 경쟁해야 될 지금 짬이야? 내가 지금 그럴 군번이야?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대일 데이트 2번 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숙도 눈치 보이고 광수도 눈치 보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영자가 계속 끝날 때 끝나지 않는 드립, 색다른 경험이네요.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곱창 먹으러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현숙이 이렇게 먼저 내릴 때 이 두 사람이 지금 잠깐 찰나여가지고 내가 캡처를 제대로 못했는데 둘이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표정으로 잠깐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영자는 쟤 어떻게 해? 광수도 몰라, 미안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눈빛으로 얘기하는 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그 사내 연애인데 사내 연애를 이미 하고 있어. 남몰래 연애를 하고 있어. 근데 회식이 끝나가지고 거기서 그 인기 있는 직원이 있고 사내 연애를 하고 있는 다른 이성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눈치 없게 막 끼어들어가지고 나도 데려다줘요 해가지고 막 끼어있는 거지. 그럴 때 서로 눈 마주치잖아. 그 사람이 안 끼었으면 어디로 가? 그냥 둘이 같이 한 집으로 들어가. 근데 얘가 끼니까 어때? 중간에 내려줘야 돼. 그러면 그 얘를 내려주고 다시 집에 가는 척 했다가 돌아가지고 아까 내려줬던 사내 연애 몰래 커플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이제 눈짓을 주고 받는 그런 느낌이죠. 눈빛 대화 뭐 현숙은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광수 현숙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수가 현숙한테 한 게 잘했냐 못했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은 현숙도 스불제고 영자도 여기에 지분이 있다는 거지. 저 있어요.
그래서 삼겹살 먹을 거죠? 라는 말에 지금 현숙님은 목살 있으면 목살도 좋은데 현숙은 목살 그리고 영자는 오겹살. 그러면 결과는 목살은 안 시키겠죠. 목살 없어. 내가 영자님이랑 밥 먹는 게 원래 처음일 수밖에 없구나. 지금 현숙은 영자랑 밥 먹는 게 지금 처음인 거지. 처음에 짜장면을 먹는 지금 이 부분도 살짝 건드리는 게 현숙은 여자들이랑 밥 먹은 게 없어요. 여자들이랑 밥 먹은 적 없어. 다 이게 남자들이랑 먹었단 말이야. 같이 밥 먹었으니까. 근데 영자 언제 있어? 옥순이랑 짜장면 먹었잖아. 옥순이랑 여자들끼리 짜장면 먹은 적이 있잖아요. 영자가 옥순이랑 짜장면 먹을 때 현숙은 누구랑 먹었어? 그때 광수랑 먹었거든. 그러니까 원래 처음일 수밖에 없구나. 근데 영자는 처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현숙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거든? 나는 지금 며칠 전에 짜장면 먹었는데 여자들끼리? 너는 그때 광수랑 데이트했지? 그게 나는 현숙이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영자 입장에서는 지금 긁혔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광수는 영자 눈치를 보고 있고 영자가 여자끼리 밥 먹는 상황일 때 광수는 현숙이랑 밥 먹고 있었어. 그래서 원래 처음일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현숙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영자는 짜증이 났을 거고 광수는 눈치가 보였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영자는 눈에서 레이저 좀 그렇게 되는 거죠. 여자들끼리 밥 먹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숙이 생각이 없어서 한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여자들끼리 밥을 먹은 영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라는 거야. 나는 여자끼리 밥 먹었거든. 네가 광수랑 데이트할 때 지금 나 밥 먹었던 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냐. 현숙님이 진짜 영자님 긁으려고 한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모르고 했던 말이겠지. 근데 영자 입장에서는 저 말이 긁힐 수밖에 없거든. 현숙은 지금 동성끼리 밥을 먹은 기억이 없는데 눈앞에 있는 이 두 분은 여자들끼리 먹었어. 옥순의 그 최고의 먹방, 낯솔 최고의 먹방을 보여준 옥순님과 함께 짜장면을 먹었고 낯솔 최고의 3펜쇼를 보였던 영식님과 함께 짜장면을 먹었죠. 이 앞에 사람들은 동성끼리 밥을 먹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둘 다 현숙님이 관여돼 있지. 영자님이 짜장면을 먹는 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광수는 현숙과 먹었고 지금 광수는 이래저래 지금 굉장히 짜증나고 영자 눈치 보이고 그러는 상황이고 현숙한테는 그렇잖아도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그리고 영자도 현숙도 거슬리고 광수가 더 화나. 광수한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제대로 선도 못 긋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광수한테 분노가 나는 영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광수는 영자 눈치도 보이고 또 여기서 여자들끼리 동성들끼리 밥 먹은 지금 짜장면 먹은 그런 상황 하니까 여기서 광수도 현숙에게 확실하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광수의 총질의 이유는 영자를 눈치 본 것도 있지만 현숙 씨가 여기 지금 고기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했던 이 말실수도 영향이 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세 명이 만났으면 뭐 게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허허허 하는데 이 안에서 지금 여자들끼리 뭐 짜장면 먹을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선을 안 긋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영자 눈치가 너무 보이거든. 그리고 지금 현숙이 지금 은근슬쩍 영자를 지금 찍어 누르는 것 같다라고 광수는 느낄 수가 있는 거야. 현숙 씨가 의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자는 야 광수야 어떻게 좀 해봐. 쟤 방금 한 말 들었니? 나 짜장면 먹은 거 알면서 쟤 여자들끼리 먹은 적 없대. 야 너도 짜장면 먹었잖아. 알잖아. 야 너도 남자들끼리 짜장면 먹었잖아. 지금 영자 마음속 부글부글. 그게 있지 않았을까. 현숙은 또 여기서 왜 그러지 마 하면서 애교를 부리는데 광수한테 왜 그러지 마 하면서 또 친한 척을 해버리니까 지금 현숙 씨가 여기 와서 가능성을 보고 하는 행동 같긴 해. 그러니까 영자한테 너 그때 짜장면 먹을 때 나 광수랑 데이트했어 알지? 그러면서 광수 왜 그러지 마. 여기서 조금 더 놔두잖아. 그러면 오빠 술 한잔 할까? 그래서 오빠 여기 소주 한 잔 더 주세요. 이렇게 오빠 폭격 나올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 영자 앞에서 현숙의 오빠 폭격이 나오면 그 영자 씨 이제 가방 나요 나오는 거야. 가방 나요 나와. 여기서 일어나서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실제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영자 씨가 일어날 일도 없고 현숙 씨의 오빠 폭격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겠지. 근데 광수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 있잖아.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두려울 수 있단 말이야. 영자 그렇잖아 눈치가 보이고. 물론 영자 씨가 가방 나요 하지 않겠지. 그리고 현숙 씨도 눈치가 있는데 여기서 오빠 폭격을 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광수 씨는 지금 불안불안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광수가 잘못했냐 잘했냐 보다도 실은 더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꼬여있던 건 사실이야. 여기서 현숙은 왜 그러지 마 하면서만 이렇게 애교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영자는 지금 빡쳐가지고 손 밑으로 넣고 지금 다친 자세거든. 저 손으로 밑으로 넣는 거나 팔짱 끼는 거랑 실은 맥락상으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그냥 뭐 자연스럽게 먹자. 근데 이제 광수도 초반이나 중반에 2대1 데이트면 편하게 할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내가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는 나도 한 명한테 집중을 해야 되고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니 이게 조금 쉽지 않다. 그러니까 현숙도 이제 영자를 계속 보면서 어쨌건 현숙이 여기 온 이상 어쨌건 이 게임을 뛰기로 한 이상 승리를 해야 되잖아. 현숙 입장에서는. 내가 이 마라톤 연습을 좀 덜 했어. 그리고 여기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아. 그래도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기로 했으면 완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광수가 이 자리에서 이제 편하고 솔직하게 서로 기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현숙이 전 여기 와서 항상 솔직했던 것 같다. 여기서도 이제 매 순간 저는 진실 또는 100%. 누군가한테 100%의 마음이 있어서 갔거나 이 사람에게 마음이 100%는 아니지만 그 순간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한테 갔다. 그게 진실이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영호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도 눈앞에 광수가 있고 광수랑 데이트하다 보면 나는 네가 좋네. 영철이랑 얘기하다 보면 영철씨 나는 영철씨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매 순간의 진실이구나. 진실 또는 100%니까 100%의 마음일 수도 있고 100%의 마음은 아니지만 그 순간의 진실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현숙이 100%의 마음이었던 적은 솔직히 없죠. 지금은 속어법에 의해서 100%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현숙은 100%였던 적은 거의 없어. 그러면 진실 또는 100%라고 말했을 때 그 순간의 진실이기만 하면 이 말은 맞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원래 모습 그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영자는 그렇잖아도 이게 순자랑 나왔어도 지금 빡쳐가지고 지금 한 점에 이렇게 먹는 척 할 텐데 여기 앞에서는 현숙이 은근슬쩍 지금 긁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숙 씨가 의도적으로 긁는 건 아닌데 영자는 긁히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진실이었고 진심이었고. 그러니까 현숙이 보는 영자는 영철이었다가 광수한테 온 뭐 나랑 다를 바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랑 다를 바 없거나 나는 진심인데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닌. 그렇게 현숙은 지금 영자를 오해할 수도 있겠지. 혹시라도 목살을 시켜줬나 했는데 안 시켜줬어. 인간적으로 오겹살 2인분에 목살 1인분 시켜도 되는 거 아니야? 2대1 비율로 정도는 섞어줘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광수는 지금 영자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렇게 이제 서로 술자리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수도 아까랑 지금이랑 이게 방송으로도 짧고 지금 사진이니까 굉장히 짧지만 실제로 타이밍이 시간 차이가 좀 있지. 지금 이 상황은 음식 세팅되고 뭐 숯불 올라오고 하니까 아까랑 보면 시간 차이가 있는 거야. 술도 한잔 했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영자는 한마디 안 했고 현숙은 그래도 뭐 좋게 해석하면 멘탈이 강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지금 승리에 취해서 아니면 승리할 각오로 그래가지고요. MBTI T 사고연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광수 입장에서 보면 시간 차이가 좀 있는 거야. 영자는 너무 침묵으로 하고 지금 삐진 게 너무 티나고 현숙은 이러다가 오빠 폭격 시작되겠는 거야. 지금 정찰기 왔다 갔다 해. 정찰기 지금 저거 2번 왔다 갔다 하면 좀 있으면 핵 날라오겠는데? 지금 오빠 핵 날라온단 말이야. 지금 런치 디텍티드 지금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고스트를 빨리 처리해야 돼. 그치? 아무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현숙이 술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선 넘고 영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눈치 보이고 지금 삐져 있는 게 딱 보이는데 이러다가 더 삐지면 나한테는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되면서 지금 광수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된 게 나는 T 사고라서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떨 땐 말이 직설적으로 나와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약간 그런 거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런 말은 어때요? 거의 100% 오해하게 되는 말이야. 이거는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들었으면 좋겠어. 어때? 무조건 기분 나빠. 영호 눈치를 보면서 광수에게 조금 이따 들어가자라고 할 때 그 광수가 기다려주는 광수는 솔직히 광수 입장에서 현숙은 좀 실망스럽긴 해. 그래서 광수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약간 영자에 대한 변명이기도 해. 영자 입장에서는 야, 너 뭐라도 해. 뭐 안 하네? 됐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광수는 받아들여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광수는 내가 지금까지 이 술도 나오고 술 한잔 먹을 때까지 내가 말을 못한 건 내가 혹시라도 너무 팩폭일까봐 그랬어요. 이거는 현숙에게는 나 지금부터 너한테 팩폭할 거니까 긴장해. 영자한테는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말을 못한 건 지금 내가 너무 이 팩폭을 하게 될까봐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시간을 기다렸다면 미안해요. 지금 양쪽에 대한 의도지. 다리를 막 세게 치거나 이렇게 막 살짝 가벼운 스킨십을 하면서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런 친근함의 표시를 한 거지. 그래서 그럼 직설적으로 하세요. 이것도 일종의 스불제 아닌가? 직설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허용이 된 거잖아. 어차피 저도 모든 부분 솔직했기 때문에 광수가 저 정도까지 솔직한 줄 몰랐겠지. 그래서 광수님도 솔직하게 해주세요. 광수 입장에서는 진짜 하라고 하네? 그래서 술 한 잔까지 따르고 지금 여기에서 서로가 술을 또 주고받는 이런 상황 영자 입장에서는 빡치죠. 계속해서 빡치고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빡칠 거야. 그렇게 이제
영자 표정 안 좋고. 저는 현숙님한테 2차례 말씀드리긴 했잖아요. 영자님이 내 마음속 1순위다. 이거는 현숙에게 하는 말, 물론 그렇지. 근데 이건 영자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영자야, 현숙이 온 거 오게 된 이 상황은 되게 미안한데 나 계속 너 1순위라고 말했어. 들어봐, 진짜야. 이 2번, 2번이나, 나 입장 확실히 밝혔었어, 영자야. 진짜 이건 내가 애매하게 굴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실은 영자에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현숙님은 그랬죠. 선택하러 가기 전에도 한번 말했으니까. 그래도 뭐 일단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는 뭐 고마운 건 있죠. 그래서 근데 알았잖아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한 번 말해서 내가 영자 1순위라고 2번 말했는데 고마운 건 있죠. 내가 말했죠, 2번. 오기 전에도 말했고. 그래서 알았잖아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근데 왜 그래서 계속 근데 이제 영자 씨도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까지는 할지는 몰랐을 거야. 근데 이 상황이 영자에게는 좋아. 이런 상황에서 영철과의 데이트에서 침묵을 하는 영자라면 이 상황에서의 광수의 처신을 좋아할 거예요. 현숙에게 미안함은 있어. 그거는 어쨌건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니까 당연히 미안한 건 있지. 그렇지만 광수가 한 말 자체는 영자에겐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자 씨가 저렇게 현숙에게 광수가 질러버리니까 영자가 그제서야 제가 구울까요? 하면서 뭔가 이 분위기가 조금 짜증이 조금 풀린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짜증도 풀리고. 그래서 제가 구울까요? 이러고 하니까 벌써 구우려고 하면 아까 팔짱은 아니었지만 손을 이렇게 다리 밑으로 들어가 있던 손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고 벌써 풀렸단 말이야. 지금 손이 풀렸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수 입장에서는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저 표현이나 이런 게 조금 나중에 1대1 데이트에서 해도 됐을 것 같아. 그게 나는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광수 입장에서는 지금 현숙의 이런 상황과 영자의 이런 침묵을 통한 짜증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아. 광수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뭐 풀려고 그런 것도 있었을지 모르지. 근데 영자의 기분 자체가 좀 풀렸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고기 잘 구우세요? 광수에게 지금 말을 하잖아. 이 전까지는 영자는 이렇게 뭐 고기 잘 구우세요 하면서 드립치고 웃고 안 했어. 근데 지금 저기에서 광수가 저렇게 딱 선 그어주니까 영자가 물론 분위기를 풀려고 한 것도 있지만 자기 기분도 좀 풀렸거든. 고기 잘 구우세요? 뭐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둘이서 드립치니까 이제 현숙이 이건 뭐 짜증 총량의 법칙이야? 영자한테 있던 짜증들이 지금 싹 또 지금 현숙 씨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자는 자기 짜증에만 갇혀 있다가 지금 현숙 씨 눈치를 이제서는 이제 보는 거지. 지금까지는 광수한테 짜증나고 현숙한테 눈치 없이 현숙 온 것도 짜증나고 이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여유가 생긴 거야. 또 뭐 사실 여기가 되게 정해진 기간 안에 뭔가를 하는 데라서 솔직하게 마음 표현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광수는 그래서 영자 속에 있는 그 짜증 풍선 이쪽으로 눌러서 현숙 씨로 간 건가? 그래서 사실 서로에게 뭐 악감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뭐 어쨌건 분노나 짜증은 현숙 씨 쪽으로 갔죠. 저도 주어진 시간 안에 집중해야 하는 게 있으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조금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이거는 이제 현숙한테 하는 말이지. 아까는 영자 들으라고 하는 게 조금 강했다면 여기서는 내가 매정하게 말했지만 이해해줘요 라고 지금 현숙한테, 이건 정확히 현숙한테 하는 얘기지. 그래서 어쨌건 저는 영자님한테 집중하고 싶었으니까 너무 매정하게 했던 부분이 있으면 제가 사과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자도 이제 조금 난감하지만 그래도 광수의 처신 자체는 기분이 좋았다. 영자는 제가 원픽이라고 말해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영자 씨는 지금 현숙에 대해서 난감함, 이 상황에서 불편함보다 어쨌건 기분이 좋은 쪽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마음 현숙 씨 체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영자도 아까 광수의 그 말 이후로 뭐 연통도 내리고 뭐 고기 제가 구울까요? 그리고 고기 잘 구워요. 뭐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야가 넓어졌잖아. 지금 광수가 그 말 하고 나서 영자의 시야가 좀 넓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좀 풀린 상태죠. 그러니까 물론 민망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 마음이 풀려서 그래서 연통도 내리고. 근데 현숙은 그 정도 자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존중하고 그렇다. 현숙 씨 이 정도 멘탈이면은 앞으로 뭘 하든 열심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분위기 무거워졌나? 무거워졌지 마. 아니 먹일 거라도 먹이고 얘기를 하든가. 이따가 1대1 카페에서 얘기를 하든가. 다 시간 줄 텐데. 낯설 하루 이틀 나가보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현숙 씨가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신났네. 영자가 막 연통 내릴 때 신났네. 아니면 그래서 광수가 막 얘기할 때 신났네. 이렇게 조용히 얘기 안 들리든 말든 신났네. 그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쉽네요. 그렇게 분위기가 저기하면 얼른 고기 앞으로라고. 이건 뭐 상철 씨가 대본을 썼나요? 그렇게 이제 갑자기 핸드폰 받는 척하면서 갑자기 욕을 해.
뭐래니? 아우, 그 새끼 진짜 진상이다. 막 이러면서 전화 통화도 안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전화 받는 척하면서 막 쌍욕을 퍼부어. 그래서 저는 진짜 반신반의했어요. 호감이 드는 상대가 이번 기수에 있을까? 영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있어가지고 신기했다. 나는 영자가 좋다라고. 이제 뭐 현숙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한 잔 줄까요라고 이렇게 소주를 지금 마시는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그렇게 세 명이서는 소주를 마시면서 그리고 영자 씨가 잠깐 이제 자리를 비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야기를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뭐 제가 기분 상하게 했던 게 있나요? 혹시 놀고 있는 사람 앞에서 혹시 눈에 뭐가 들어갔나요? 뭐 눈이 아픈가요? 뭐야 뭐 이건 거야? 혹시 뭐 제가 기분 상하게 할 게 있나요? 근데 이거는 기분 상하게 한 걸 알지 본인도 모르진 않을 거야. 기분 상하게 해서 미안해요라는 말을 지금 저렇게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현숙은 그냥 여기서 멘탈이 지금 살짝 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렇게. 그래서 현숙이 저는 있었어요. 근데 광수는 있었다고 얘기해. 솔직히 이러면서 얄미울 때는 있었지. 근데 이걸 이제 와서 뭘 왜 얘기하나? 이왕 뭐 거절하고 얘기 알아듣게 다 해놓고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고독정식 먹은 날 유턴한 거. 이건 이제 광수 씨가 실수하는 거야. 어차피 현숙을 정리할 마음이면 굳이 이 사람한테 뭐 서운했던 거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빌미를 줄 필요도 없고 네가 잘못했어라고 탓할 필요도 없거든. 그래서 나는 오전 대화 어차피 각자 알아보자는 건가? 나는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 라고 이제 현숙은 그때 그때 오해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거는 광수가 충분히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건 뭐 굳이 이 얘기는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뭐 현숙은 다 지나갔지만 오전 대화가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자가 온 거를 보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 그러니까 영자는 이제 좀 더 있다 올 걸 그랬네요.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어 그래도 영자도. 광수는 아니요? 지금 조금인다고 오다니요? 무슨 말씀을? 빨리 오셔야죠. 저는 영자 씨 보고 싶었거든요. 영자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죠. 근데 맞아. 현숙이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이렇게 하면서 현숙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지으려는 멘트 같은데 이건 그냥 현숙 씨 버릇 같아. 뭔가 중요한 얘기, 우리 사이에는 뭔가 있어라고 좀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일종의 저건 고질병이지. 나는 있어빌리티를 추구하는 현숙이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근데 저거는 현숙 씨가 저렇게 광수에게 확실하게 칼차단을 당한 입장에서 그런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확실히 현숙 씨의 일종의 고질병 같아요. 있어빌리티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영자도 이제 할 말을 하죠. 내가 같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네. 그렇게 중요한 말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광수는 아니에요. 영자도 이제 현숙을 보면서 아니라고 들었지? 너랑 중요한 얘기 안 했다는데. 그리고 이제 광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자에게 뭐를 빌려줬는데 저거 뭐 립밤 빌려준 거야? 거울 빌려줬나? 영자는 계속 쪼고 있는데 쪼았었지. 근데 이제 여기서 현숙 씨도 패배를 인정을 합니다. 영자 가방을 준 거구나. 두 분 대화를 나눴겠지만 나도 마음 다 듣고 내가 아니라는 거 알고 결정을 한 거라 무겁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영자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라고 하는데 뭐 현숙님도 제일 알아보고 싶은 분으로 왔겠죠. 이렇게 하면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뭐 여기서는 그냥 뭐 요식행위인 것 같아. 그러니까 현숙은 현숙대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고 갑자기 다른 사람 선택하는 것도 이상하고 영자는 맞아요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데 지금 광수가 중간에 이렇게 선을 확실하게 안 긋고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어도 영자는 이렇게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자는 조금 아까보다 확실히 여유가 생긴 거는 맞지. 그래서 그 안에서 더 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 현숙 입장에는 저것도 솔직한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영호 같은 사람 만나러 온 건 맞는데 광수와의 데이트가 재밌었고 진짜로 뭔가 친구 같고 연인 같은 느낌이 살짝이라도 들었던 건 맞으니까. 그리고 나의 오빠 폭격을 할 수도 있었고 먹히기도 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카페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이번 기수는 누가 계산하는지가 왜 이렇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지. 그래서 세 사람의 카페 데이트 이거는 영자 씨가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번 기수의 시청자들이 전부 이 누가 계산하나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영철의 구두 주걱이 나오는 순간 이게 영철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가 없다. 그게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드립들이 있었거든. 막 일부러 워커 같은 거 신고 막 승마구두 알죠? 승마구두 막 무릎까지 있어. 막 이렇게 끈이 막 그 위까지 무슨 코르셋처럼 막 그런 거 이렇게 막 술자리에서 나올 때 그런 걸 신는 그런 드립이 있었죠. 그 세 사람 카페 데이트.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영자 씨가 현숙 씨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현숙 씨 걱정을 많이 하고
그 오히려 광수 씨가 저기 뭐 담요도 있고 한대요 뭐 하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영자는 이제 승자의 입장이 되고 확실하게 또 안쓰러운 사람이 생기니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현숙 씨는 이제서는 걱정을 하는데 이게 승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짜증보다는 이제 현숙에 대한 안쓰러움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아우 저거 추우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광수는 나는 현숙은 모르겠고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추우면 이따가 또 드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광수가 현숙이랑 대화는 거의 뭐 5분도 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자를 밖에다 두고 광수가 얘기를 길게 했을 리가 있을까? 대화를 안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영자님 추우면 문 두드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또 드립치고 웃고. 그래서 오늘의 데이트는 어땠나? 영자는 처음에는 약간 걱정됐는데 왜 걱정이 됐을까? 짜증이 넘쳐날까봐. 처음에는 약간 걱정되고 짜증나고 1대2 데이트라서 또 영철과의 1대2 데이트처럼 내가 그렇게 기분만 상해서 올까봐 걱정이 됐는데 근데 광수님이 말해줘서 저는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광수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불편한데 영자 같은 분에게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거예요. 두 사람은 결국 뭐 형커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 상황에서 영자가 아니었다면 아까 너무 심했어요. 아니 그래도 같이 출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조금 그런 부분들은 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광수는 제가 잘 말했나요? 이거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영자님 기분 좀 풀렸어요? 내가 말을 잘해서 풀렸나요? 이건 영자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자는 저한테는 좋았어요. 상대방은 다를 수 있으니까. 영자도 알죠. 이건 나한테는 좋았지만 현숙에게는 상처였을 거라는 걸 알지.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현숙 씨가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 그래도 그 전까지는 짜증이 나고 내 중심적으로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또 남이 말을 해도 들리지도 않고 모르겠고 뭐 면통이 올라가 있든 아니면 뭐 고기를 굽고 있든 뭐 신경이 안 쓰였는데 뭔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풀리니까 고기도 구울까? 야 연통 내려야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제서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영자님한테 좋았으면 됐지. 제가 말 실수한 거 없죠? 저한테는 없어요. 영자는 확실하게 얘기해. 나한테는 없어. 나에게만 없으면 돼. 라는 게 영자 생각이죠. 뭐 내가 재밌으면 돼. 내가 기분 좋으면 돼.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도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원래 선한 사람이길 바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영자는 나한테는 다 좋은 말들이었다. 내일에 대한 생각은 정리됐냐? 라는 거에 이제 광수는 초용 선택할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영자는 밖에서도 광수가 궁금하다. 근데 이제 밖에서 어떤 변수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변수가 없을 수가 없는 게 또 바깥이죠. 그래서 이제 뭐 신기할 것 같아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현숙님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현숙님은 지금 반야신경을 읊고 있겠죠. 지금 바깥에서는 지금 이 감시 등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탈옥해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게 지금 감옥일까? 탈옥을 꿈꾸는 상황일까? 이 진짜 이 역대급 장면인 것 같아. 어떻게 저런 등대 비슷한 것까지 돌아가고 있었는지 진짜 정전된 마음, 갈 곳을 잃은 마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 광수랑 영자 이 감옥에서 아까 1대2 데이트 감옥에서 어떻게든 밖으로 쫓겨난 셈이지. 감옥에서 쫓겨났는데 갈 곳이 없어. 야, 쇼싱크 탈출에서 이런 장면 나왔었는데 감옥에 한 50년 있다가 그 감옥에서 이제 출소를 한 거예요. 착실하다고 해가지고 막상 나와가지고 사회에 나왔는데 감옥보다 가혹한 거야. 뭘 적응이 안 돼.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서 일반인이 됐는데 그 삶의 의미를 잃고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어. 쇼싱크 탈출에서. 약간 나는 어디로 가야 하죠?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응? 지금 현숙의 마음인가? 도서관 사서인가 그런 아저씨였고 까마귀 키우나? 아무튼 그런 아저씨였어. 모건 프리먼이랑 그 사람이랑 친구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그냥 끝내야 되나? 그렇게 허무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팀 로빈슨의 그 말이 기억나가지고 가가지고 요트를 만드는 이제 뭐 그 엔딩이 되잖아. 내가 그 영화의 엔딩을 되게 기억하는 이유가 제 친한 형 중에 학교 선배거든요. 아니 정확히 선배는 아니야. 동기인데 형이야. 그분이 쇼싱크 탈출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하여튼 졸업하고 취업을 안 하고 호주로 가서 요트 사업을 시작했어. 갑자기 요트를 만든다고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기억해요. 그분 이제 CC여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결혼하고 가셨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 현숙 씨가 지금 이렇게 됐죠. 진짜 너무 처량하다 근데. 그래도 여기 담요는 덮고 있어요. 저 안에서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군요. 다른 층은 뭐 주차장인가? 너무 슬픈 장면이죠. 근데 뭐 어쨌건 광수는 현숙과 대화를 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고, 확실하게 안 하는 게 더 상처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누구한테? 현숙한테? 영자한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겪을 거라면 빨리 말하고 편안하게 식사 자리를 즐기자. 누가 편안하게?
자꾸 주어를 살짝살짝 지금 혼돈시켜. 현숙이 어차피 겪을 거라면 빨리 말하고 내가 편안하게 식사 자리를 즐기자 아니야? 현숙이 어차피 겪을 거라면 빨리 말하고 영자가 편안하게 식사 자리를 즐기도록 하자 아니야? 여기 살짝 주어가 좀 혼돈되게 해놨어. 뭔가 확신을 주는 느낌이니까 괜찮은 모습을 봤다. 네, 저는 뭐 괜찮았는데 현숙님은 어떨지 모르니까 영자는 좋았어요. 영자 같은 상향의 사람은 좋았을 거야. 그리고 현숙은 사실 1대1로 데이트하면 더 좋았을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1대1까지 기다리기에는 현숙 씨의 폭격이 시작될까봐 무서웠고, 영자의 수동 공격이 생각보다 진작 시작돼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수 입장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서 빨리 자기도 편해지고 싶었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그분도 그런 상황에 익숙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쵸. 좋게 생각하면 그렇죠. 현숙 입장에서 광수를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인터뷰 자체는 좋았던 것 같아. 이해한다. 괜히 온 것 같아서 불편했는데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래요. 제가 가끔 한 번씩 뭐 외통수라는 표현을 하는데 요즘 분들은 외통수라는 단어를 잘 모르더라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장기, 우리 뭐 동양의 체스죠. 장기를 둘 때 어느 순간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수가 있어요. 앞으로 20수를 더 둘 수는 있어. 근데 어떻게 둬도 이미 져버린 상황. 그런 걸 이제 외통수라고 하거든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현숙의 지금 이런 상황은 이 시점에서는 뭐 이해해. 광수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는데 실은 이 시점이 되기까지 현숙은 이 외통수에 처하는 이 상황까지 그 전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 전에 다른 선택을 했어야 돼. 그 중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광수에게 올인할 수도 있었고 영철에게도 실은 맨날 요리하는 영철 곁에서 영철에게 마음을 진심을 전할 수도 있었고 영호는 실은 가능성이 좀 없긴 했어. 그래도 어쨌건 그런 식으로 그 전에 무언가 다른 수를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이런 수가 서서히 외통수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 현숙은 평판이 점점 나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가 감지할 수 있었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외통수에 빠져 있고 이 상황에서는 나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패배밖에 안 남는 거야. 광수랑 현숙 씨랑 광수의 마음 얻는 거 가능성이 있었죠. 1순위였던 적이 있었지. 영철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영철도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뺐을 수는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평판을 잃으면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는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상황에서의 어떤 감지 센서가 너무 늦지 않았나. 그래서 그분은 그분이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을 한 거고 그건 맞아. 왜냐면 광수 입장에서 저렇게까지 선을 긋지 않았다면 영자와 최커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난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그 데이트가 영철과 했던 1대2 데이트처럼 분위기가 끝까지 안 좋게 흘러가면서 영자는 모르겠어 난 선택 안 할래 이렇게 그냥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주어지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 선택을 한 거죠. 그래 이해해요. 근데 이제 그게 굳이 거절한 광수였다는 게 본인도 좀 후회스럽겠지.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현숙의 마인드나 마음가짐, 의지 자체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데이트가 끝났고요.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영자 씨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영자가 기분이 풀렸잖아. 아까 가는 길에는 현숙 시켜가지고 어디 가자라고 이렇게 전달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딱 가운데 서가지고 자기 의사를 하고 밝힌단 말이야. 라방에서는 영식이 현숙이 귀여워 막느라고 챙겼어요. 유일하게. 아 그렇구나. 영식 씨가 또 인간애가 있구만. 인류애가. 괜히 과메기남이 아니에요.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지금 패배감에 젖어있는 현숙이죠. 그리고 광수가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 광수는 그냥 확 찍고 넘어갔다. 그러니까 벌써 다 알고 있어. 현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확 찍고 넘어갔다 이러니까 벌써 다 알아. 어땠냐? 상상도 하기 싫다. 현숙님 당황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상철도 영자님은 진짜 좋았겠다라고 얘기해. 근데 저런 상황에서도 내 입과 들으면 영자님이 불편하지는 않았어? 라고 나는 말했을 것 같거든? 근데 상철님은 어떠세요? 공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저렇게 확실하게 선 그어주고 저는 공주님 뿐입니다. 저는 이 왕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철님은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뭐 선택 클리어인가? 그래서 광수는 클리어 됐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영자는 고민을 마지막 날 아침에도 하고 있더라고. 마음이 있는 건 맞지만 최종 선택할지 않을지는 모른대. 그러니까 광수가 그때도 영철과 데이트할 때 그때 시큰둥했던 게 광수 때문이라고 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우리가 많은 논쟁을 했지만 영자는 광수가 좋아 죽겠어서 영철과의 데이트에서 시큰둥했던 건 아니야. 광수가 좋아 죽겠어가 아니고 광수와의 데이트가 좋았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광수와 데이트하는 그 시간이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광수라는 사람을 놓치는 게 아깝다기보다는 광수라는 사람을 내가 안 만났을 때 아쉽지 않을까라는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광수가 좋아서 광수를 선택했다. 광수가 좋아서 광수가 그리웠다. 그래서 영철과의 데이트에서 시큰둥했다. 이건 아닌데 광수와의 데이트가 생각나면서 광수가 아쉬웠다.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영철이 자꾸 선택하라고 나한테 푸시했던 영철이 미워졌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지. 근데 그런 면에서 방송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걱정된다. 그때 광수가 영자를 부릅니다. 광수의 부름에 후다닥 내려가는. 별로 후다닥 내려간 거지 않은데. 그래서 꽃 받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꽃을 주고 받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목열은 나무라서 가져올 수 없고 다순 프리지아를 가져왔고 프리지아의 꽃말은 새로운 시작이래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좋아 죽겠는 건 아니지만 심리 대화 라방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프리지아의 꽃말 새로운 시작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5박 6일간 좋은 시간 추억 쌓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밖에서 배워요. 그렇게 이제 최종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광수 기분 좋게 있다가 간다. 내 이름은 뭐 페이커인가요? 그리고 현숙님 마지막까지 꿋꿋한 현숙님 진짜 응원합니다.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타격을 이 전날 먹고도 마지막에 자기소개 때 했던 저 손동작을 똑같이 다시 하는 거는 진짜 현숙님의 멘탈 인정 존중. 여러분들 만나서 기뻤고 하지만 제게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숙님도 최종 선택을 하지 않고요. 영자는 좋은 분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 광수님에게 고맙고 최종 선택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선택을 오히려 안 하면 기회병이 커 보여. 영철이랑 데이트를 할 때는 광수가 커 보여. 광수와의 데이트의 즐거움이 상대적으로 커져. 여기서 광수랑 선택하지 않고 가면은 선택할 걸 그랬나? 할 걸 그랬나? 근데 막상 선택하니까 또 사회에 나와서 내가 원래 소개팅 했던 사람 아니면 내 주변에 나 좋다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좋은가? 광수가 아닌가? 이렇게 또 되는 거지. 밀당이 필요한 그런 면이 있죠. 그렇게 광수를 선택하는 영자. 그렇게 최종 커플 탄생. 하지만 형커는 되지 못한.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꼈고 원하는 사람과 부합하는 느낌을 아주 살짝. 많이는 아니고 아주 살짝. 그래서 또 알아보겠다. 근데 그 살짝이 커지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고맙고 나가서 재밌게 대화를 나눠보자. 밖에서 또다시 부딪힐 인생. 더 큰 파도가 돼서 바다를 누비길. 그래서 영자님도 광수님도 더 큰 파도가 됐죠. 둘일 때는 2명이지만 둘이서 각자 애인을 만나니까 4명이 됐네. 그렇게 더 큰 파도가 됐네요. 잠시 공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심리대화 학교 인생 PT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습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 실습은 매주 일요일 10시에 모여서 줌이나 구글 미트를 통해서 학원처럼 운영이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실습도 하고 온라인 현장에서 피드백도 드리는 그런 강의로 되어 있고요. 매 수업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지식 콘텐츠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비공개로 드리고 원하시는 분,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피드백을 드려서 다 같이 그걸 나눌 수 있게 해드릴 거고 매 주차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1기는 8월 12일 주차에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온라인 실습 수업은 8월 18일 오후 10시에 진행이 돼요. 8월 12일에는 공지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첫 번째 설문 관련된 지식 콘텐츠들이 제공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두 번째는 심리탐구 훈련. 이건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탐구할 수 있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심리대화에 관련된 지식 콘텐츠를 제가 큐레이션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정기적인 미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런 지식 콘텐츠나 과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단편 영화나 어떤 이야기 아니면 지식 칼럼 이런 것들을 제가 큐레이션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된 댓글로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수업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 주세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